시작부터 그야말로 엉망진창 개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던 잼버리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도 이미 영국, 미국, 싱가포르, 벨기에가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자국 청소년들을 퇴소시키고 있고요. 독일도 철수를 논의 중이라고 해요. 일부 국가가 퇴소를 결정한 이상 다른 나라들도 이 상황에 자국 청소년들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남겨둔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어렵죠. 일부 국가들은 잔류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도 있고 정부도 일단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아예 그냥 잼버리 문 닫고 전부 호텔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잼버리에는 원래 43,000명이 입소하기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은 34,000명 뿐입니다. 소문을 듣고 거의 10,000명이 발길을 돌린 거예요. 잼버리를 중간에서 접든 접지 않든 이미 전 세계에 씻을 수 없는 망신이 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의 G8신의 문에 떠들면서도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씻을 물이 없어서 샤워하려면 너댓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점심 대신 과자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상황. 음식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샤워장은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고 바닥은 배수가 안 돼서 진흙창이고 화장실에선 썩는 내가 나고 폭염 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더워서 쓰러진 환자들을 수용할 곳도 볼 의료진도 없습니다. 43,000명이 입소하고 하루 4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는데 34,000명밖에 안 들어왔지만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환자만 1,200명이에요. 간척지는 원래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한 조각이 없고 여름이면 해충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모기뿐 아니라 개미까지 사람을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지에 물건을 대기로 했던 GS25는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시중 수준으로 물건값을 낮췄다고 합니다. 물류 비용이 더 들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항변했다는데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해놓고 그 기회를 틈타서 바가지나 씌우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거니와 이런 기본적인 요소, 입찰 시에 적어도 시중 가격 수준으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계약 조건 하나 넣지 못한 주최 측은 그야말로 신들만 가득한가 봅니다. 그것도 그 짓을 세계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인들한테 이 짓을 하는 게 파급력이 작지 남의 집 애들,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밥을 안 주고 물을 안 준다니 이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 있었으면 누가 물어보면 한국인 아니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번 행사를 두고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새만금은 애초에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늘도 없고 바닥은 뻘이고 해충이 들끓어요. 일각에서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잼버리를 유치했는데 문재인이 새만금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에 내부적으로 장소가 새만금으로 정해졌고 그걸 스카우트 연맹에서 승인한 게 2017년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 최종 승인이 문재인 때인 것은 맞지만 새만금으로 정해진 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한 것은 아니고 잼버리 유치를 하는 측에서 무주와 새만금을 놓고 경쟁을 시켰다가 갯벌의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새만금으로 정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들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자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곧 탄핵되는 바람에 잼버리에 대한 지원을 챙길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문재인이 대령통이 되자 전북은 이 잼버리를 사실상 전북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1년에 누적 40만 명 정도 이용하는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은 아니지만 고추 말리기 직전쯤 되는 공항입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은 연 2,500만 명 정도 이용합니다. 군산공항은 원래는 군사공항이라서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새만금에 민간공항을 또 하나 짓자고 계속 지역에서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수요도 별로 없고 주변에도 공항이 많은 데다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비행기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타를 10번이나 떨어진 아니었습니다. 경제성이 너무 없어서 국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 보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도 예타를 통과 못할 정도로 불필요한 공항이었던 거예요. 그걸 잼버리를 명목으로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이 예타를 면제해주고 그냥 공항을 짓기로 합니다. 이제 정말로 고추 말리는 공항이 하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만 한국보다 훨씬 큰 주도 보통 공항이 기껏해야 뭐 한두 개, 대도시가 많은 주라고 하면 두세 개 수준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개가 넘는 공항이 있고 지금도 아무도 안 쓰는 공항을 또 짓자 더 짓자고 지자체마다 난리죠. 새만금 공항도 딱 그런 목적의 일을 벌려야 예산을 따온다. 예산을 따와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수준의 생각으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지역 경제에 돈 백억을 수혈하려고 나라 돈 수천억을 무의미하게 써서 없애는 그런 식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은 새만금 고속도로도 지었습니다. 잼버리 시작 직전에 개통됐는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잼버리를 명목으로 이런 온갖 사업을 벌였으면서 정작 잼버리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국치 수준의 재앙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이 입을 딱 다물고 정부를 비판하는 대신 탓을 하지 말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탓을 따지면 사실상 전부 자기네 잘못이니까 그래요. 민주당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반드시 자기 잘못일 때는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하고 남 탓을 할 수 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요. 준비위, 조직위 전부 지역 정치인들이거나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때 준비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작년 기준 진척도가 고작 37%. 그래서 원래 행사 1년 전에 사전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취소돼 버렸어요. 공사 진척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번 잼버리는 예정된 실패인 겁니다. 잼버리 준비위는 상당수가 현지 정치인, 현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에 1,000억 원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 500억 원 정도가 어디에 쓰였느냐? 공무원들이 해외로 외유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안군 의회 국외 출장 계획서, 2023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북미 잼버리 참관이 목적이라고 해요. 참석 인원 전부 부안군의 의회 의원들입니다. 도착일 일정, 한인회 교류. 여러분, 한인회라고 하면 무슨 현지 한인이 전부 속해 있는 수천 명짜리 단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인회는 큰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서너 명이 모여서 한인회라고 주장하는 곳도 널렸습니다. 다음 날 시청과 의회 방문. 그런데 시청과 의회의 누구를 만났는지 안 나와 있고요. 더 웃긴 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시청은 퀸즈가 아니라 맨해튼에 있는데 일정은 퀸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정, 한인 마트 답사. 그러니까 이 마트에 가봤다. 이런 게 공식 일정 하루 전체를 쓰도록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예 공식적으로 관광입니다. 맨해튼 주요 시설물 관광. 그 다음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겉에 한번 가봤거나 내부 관광 상품을 이용했다는 뜻이겠죠. 그걸 하느라 하루가 갔다는 겁니다. 7월 31일 찰스턴으로 이동. 워싱턴 DC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까지 비행기로 1시간 반이면 가는데 하루를 썼다고 해요. 그 다음날 잼버리 참관, 그 다음날 폐영식 참관. 뭐 얼마나 열심히 참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상 참관은 서너 시간인데 자꾸 하루를 다 쓰죠. 폐영식은 3시간짜리인데 역시 하루가 갔어요. 그 다음날 워싱턴 DC 이동. 역시 1시간 반 거리에 하루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귀국. 6명이 미국까지 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오는데 공모에 쓴 시간을 전부 다 합치면 대략 6시간 정도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잼버리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 참관 일정이 뭔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후 2시 20분 도착, 그 뒤로 휴식. 다음날 아침 현지 주립공원에 놀러 갔다가 밥 먹고 하루 일정 4시간 끝. 다음날 일어나서 박물관에 놀러 갔다가 시장에 놀러 갔다가 점심 먹고 와서 대원 격려. 누가 들으면 격려가 무슨 실제로 몇 시간이 걸리는 실체적 행위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는 폐회식 구경. 하루 일정이 밥 먹는 시간을 빼면 서너 시간쯤인 거예요. 2016년 인터 아메리카 스카우트 총회. 여기는 그야말로 카리브해 천국이 펼쳐져 있는 인근 국가들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6명, 여성가족부에서 장관 포함 7명,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포함 8명, 새만금 개발청에서 4명. 그런데 일정을 보면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고동일, 장성원이라는 사람 2명 외에는 일정이 없어요. 여가부 장관이 PT 공동 진행 1번, 커피 브레이크에 주무관이 1번 참석했는데 커피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로비에 과자를 갖다 놓고 와서 먹으라는 거라서 이걸 일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웃기고요. 결국 새만금 개발청 4명, 전북에서 도지사 포함 8명, 여성가족부에서 장관 포함 7명 중 대부분은 그냥 카리브해에 놀러 간 건지 무슨 잭스페로우를 만나러 간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 도시 분석을 위한 폴란드 출장 5박 7일, 전북에서 정무부지사 포함 6명, 일정 대사관저에서 만찬 2번, 그리고 유치 여건 답사. 이거 그냥 근방을 둘러봤다는 뜻이죠. 보고서 세부 내용을 보면 웃긴 게 현장에서 알아본 게 아니라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교통의 요충지다, 독특한 도시 문화를 가졌다. 이거 그 동네 팜플렛에서 보고 적은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7일간 6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결과물입니다. 인터넷 검색한 보고서라도 써주면 감사하게 이 보고서는 잼버리를 유치하겠다고 유럽 국가 인물들을 만났다는데 보안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 보고서 내용이에요. 이따위로 공무원들이 해외를 유람하느라 수백억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일정 고작 2시간, 1시간 반 거리 이동에 하루를 쓰기. 25명이 갔는데 일정은 2명만 있고 아예 그냥 대놓고 관광 일정을 잡아놓고 한인 마트 둘러보는 걸 하루 일정이라고 잡아놓는 건 그냥 개그를 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보안상 보고서를 안 쓰거나 이따위로 흥청망청 나라 돈으로 관광 다니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동안 잼버리는 골로 가고 산으로 간 겁니다. 막상 시작을 하니까 애들 주는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바닥은 뻘이고 물은 안 나오고 텐트는 불지옥인 거죠. 저것들은 준비는 이래놓고는 보고서는 무조건 다 새만금으로 몰아갔어요. 강원도는 비좁다. 미래 지도자들인 청소년들이 광활한 부지에서 꿈을 그릴 수 있는 곳은 새만금이다. 니들은 미래 지도자를 이딴 식으로 대접하냐? 애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무슨 꿈을 그렸을까요, 대체? 새만금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염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위치임. 그놈의 염원, 새만금 덕분에 50년은 뒤로 밀렸겠네. 새만금이 상설 야영장화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의 랜드마크가 된다. 문화체험이 아니라 지옥체험 랜드마크겠지. 폴란드 야영지보다 갯벌이 풍부한 새만금의 여건이 뒤지지 않음. 산보다 바다에 갯벌이 더 많다는 게 비교 우위라는 멍청한 생각은 대체 누가 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갯벌이 얼마나 풍부하면 애들도 거기 다 빠져버렸잖아요. 회의 참가자들이 한국을 지지해서 새만금 유치 분위기가 밝을 것으로 예상됨. 지금 그 참가자들 땅을 치고 울면서 후회하는 중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눈먼 나랏돈 쓰기, 모럴 해저드가 발생시킨 대재앙이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맨날 답사네, 시찰이네, 10년 가까이 관광만 쳐 다녀와 놓고는 와서 나무위키에서 긁은 보고서 한 장 띡 내는 거, 그것만 보고 사업을 추진했더니, 그것만 보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줄로 착각했더니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외국에 가서 뻘에 갇혀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열에 쩔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귀국시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애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부모한테 그리고 언론한테 증언하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국제 대사기극으로 불릴 거예요.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행사를 추진한, 그리고 할 능력이 없는 행사를 추진한 결과물이고 총체적 부실인 겁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예산 따먹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곳에 유치한 거예요. 예타도 없이 필요도 없는 8천억짜리 공항 짓고 수요도 없는 고속도로 뚫고 그 짓을 하느라 세계의 망신살을 뻗친 겁니다. 나라를 팔아서 지 표팔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부 민주당이 한 짓이라서 민주당이 욕을 못하고 대책을 어서 마련하라 이딴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현지의 민주당 것들, 이 일을 벌인 1차 책임자들은 학생들이 정신이 썩어서 못 견디는 거라는 둥 진짜 무슨 이성을 잃은 건가 싶은 소리들을 떠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미친 것들이죠 정말. 그리고 현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주관부서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잼버리 개최 문제 없다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사전 행사도 준비가 안 돼서 취소된 마당에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떠드신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애초에 민주당 패거리들이 망쳐놨다고 한들 1년이 넘도록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너무나 무능력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 이제야 나서서 난리를 치고 예산 60억을 급히 편성하니까 오늘부터는 물이 펑펑 나오고 있고 썩어가던 화장실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단 60억 원이면 이틀 만에 되는 걸 8년 동안 1000억을 쓰면서도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상보다 뜨거운 폭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런데 대비가 아예 없는 건 예상보다 더 덥다고 말할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새만금이 우리 미래 지도자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라는 그 개소리나 까던
하던 그놈들조차 정작 여름에 새만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맘때면 벌레가 들끓고 진흙탕이 되는 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박 11일 나라 돈으로 해외 관광 다닐 시간 있으면 새만금에 딱 1박 2일만 와 있어 봤으면 이 꼴이 날 거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닌가요? 60억 원이면 물, 샤워, 음식, 냉방, 화장실이 임시로나마 어쨌든 돌아가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우리 동맹국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애들을 보내다니 말도 안 된다고 자국 외교관들을 급파하고 전부 다 버스에 태워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대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잼버리 이 꼴 때문에 적어도 표의 20에서 30%는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이런 나라가 무슨 엑스포입니까? 엑스포가 선진국들만 하는 선진국만의 축제 엑스포가 가당키나 합니까? 남의 애들 진흙탕에 던져놓고 곰팡이 핀 계란이나 던져주는 이런 나라에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